안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왔죠. 오늘은 바로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 백제 멸망 때 의자왕을 섬기던 3,000명의 궁녀가 낙하암에서 후두둑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삼천궁녀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낙하암도 들어보셨고. 그런데 과연 정말 3,000명이 떨어져 죽었을까요? 의자왕은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3,000명을 거느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의자왕과 삼천궁녀 하면 방탕함의 상징이죠. 사치와 향락,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국가 이런 나라 정세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가지고 백제가 멸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의자왕과 삼천궁녀는 세트처럼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남자들 중에서 여자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남자한테 의자왕이네. 여자친구가 몇 명이야. 다리가 5개야? 막 이러면서 의자왕이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의자왕은 여자가 많은 남자. 요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충남 부여에는 부소자락에 그 궁녀사라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궁녀사는요, 삼천궁녀를 기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궁녀사가 이렇게 소박하게 있는데요. 이 궁녀사에서는 매년 삼천궁녀를 위한 진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궁녀사에 이렇게 크게 써 있는데요. 제가 위에만 읽어드리면, 백제 의자왕 2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던 날, 삼천궁녀들은 적군에게 붙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낙하암에서 꽃처럼 떨어졌다. 꽃 화자, 꽃이 떨어진다, 꽃처럼 떨어진다 해서 진짜 그 바위도 낙화암인 거예요. 떨어질 낙자, 꽃 화자. 이러한 삼천궁녀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1965년에 세워진 사당이다 라고 궁녀사를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그 부여 지역의 행사로 매년 진혼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삼천궁녀가 있었다고 믿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한문도 삼천. 정말 3,000입니다. 3,000. 삼천궁녀.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의자왕이 방탕했던 건 사실인가? 그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의자왕은 왕이 궁인과 함께 음황탐락하여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쾌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일단 삼국사기에서는 의자왕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자왕에 대한 기록이 꽤 많은 편이에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의자왕은 아주 그냥 백제를 말아먹은 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의자왕과 삼천궁녀가 왜 하필 낙하암에서 떨어져 죽은 걸까요? 이 낙하암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정자가 있고요. 낙하암이라고 그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백마강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백마강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백마강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 부여 지역을 보면 그 부여에 그 사비성이 있고 사비성 뒤에는 부소산이 있고 거기에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부소산성이 뒤로 가면 바로 낙하암이 있는 그런 백마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비성이 밀리고 부소산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밀리고 마지막에 이제 절벽으로 이 백마강 절벽으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한테 과연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목숨을 그냥 던지고 그냥 이렇게 낙하암에서 떨어지느냐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포로가 되면 궁녀들은 이제 몸을 욕보일 수도 있습니다. 몸을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충절을 지키겠다. 왕에게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궁녀들은 그 바위에서 정말 떨어져 죽은 거죠. 궁녀들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숫자가 3,000명이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자, 어쨌든 이 궁녀들이 나당 연합군에게 밀려서 결국 이 바위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됐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속상했을까. 죽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이 낙화암에서 몸을 던져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의자왕으로 돌아볼게요. 의자왕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의자왕이 의자에 계속 앉아서 놀기만 해서 의자왕인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왜 의자왕일까요? 의자왕이란 이름은 그 왕의 이름은요, 나중에 왕이 죽고 나서 후대에 그 사가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못된 짓을 했다면 죽은 이후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못된 일을 했다는 왕으로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의자왕은 분명히 사치스럽고 방탕했다고 했는데 의자왕의 이름은요, 의자에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의자왕,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의자왕은 사치스럽고 막 향락에 쩔어있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다는데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고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마강을 지나서 1시간 정도 가면 그 금강에 이르르는데 그 금강 주변에 유황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황산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왜 유황산이냐면 왕이 왕이 머물었던 산이다. 그래서 유황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황산은 바로 의자왕과 백제 그런 유민들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나눴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들과 이제 백제 그 왕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나라로 가면서 이제 다 포로로 데려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에 남은 그 백성들이 의자왕과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별을 나눈 산이다. 그래서 유황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왕이라고 했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별을 나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 의자왕과 관련된 노래도 남아있어요. 산유화가라는 그런 노래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충남에 남아있는 백제 노래인데요. 그 노래는 백제 유민들이 당으로 끌려간 의자왕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되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그리워하고 노래까지 불러. 도대체 의자왕 정체가 뭘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의자왕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왕의 엄마 아빠는 누굴까요? 의자왕의 아버지는 바로 무왕입니다. 백제무왕. 백제무왕은 그 유명한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백제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와의 그 러브스토리 이야기야 서동요죠. 선화공주님은 맞동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자네 이런 식으로 무왕이 소문을 내가지고 선화공주가 어쩔 수 없이 무왕에게 시집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쨌든 그 무왕의 그 릉이 대왕릉이라고 있어요.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에 대왕릉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선화공주 릉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이 사랑의 결실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여 국립박물관에 이제 백제 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왕의 아들인 바로 태자 융의 묘지석이 있습니다. 의자왕과 아들 융은요,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당나라에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석은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온 거죠. 근데 그 묘지석에 보면은요, 그 묘지석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태자융은 68세가 되던 영순 원년에 죽었다. 근데 영순 원년은 서기 68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서 의자왕이 대충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태자를 낳았다고 쳤을 때 보통 그렇게 낳잖아요. 뭐 10대에 낳지 않고 20대에 낳았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의자왕이 백제가 패망했던 660년에는 몇 살이었냐면 약 60세가 돼야 되는 나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60세 노인이 그렇게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가능할까? 연산군도 한창 때 20대 30대 때 그렇게 막 궁녀들과 놀아났는데 60대에 놀아나려면 3,000명이나 거느리려면 의자왕 당신은 대체 얼마나 정력의 소유자길래 이게 조금 약간 그 나이에 60대에 그렇게 여자가 좋았을까? 그런 게 약간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의자왕은 재위 기간이 약 20년입니다. 그러면 의자왕이 60세에 이제 백제가 멸망한 거고 의자왕이 재위했을 때는 약 40세였다라는 거죠. 그럼 40세의 왕이 되면 철이 안 들었을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20대의 왕이 되고 뭐 10대의 왕이 되면 막 여자를 좋아하고 한창 막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40대의 왕이 되면 어느 정도 태자였을 때 정치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른이 된 좀 원숙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즉위가 된 건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나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의구심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의자왕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묘사도 되어 있어요. 의자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 해동 증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침착하고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증자라는 게 공자의 제자라는 의미거든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그 정도로 공자의 제자일 정도로 해동에 바로 우리나라 그 동쪽 바다의 공자의 제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침착하고 사려 깊고 효도하고 우애 있는 좋은 사람으로 표현해놨다는 거죠. 해동증자라고 사람들이 일컬었대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이런 식의 그런 좋은 묘사도 있지만 의자왕은 그럼 정치는 어땠을까? 정치도 잘했어요. 의자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부분은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2년의 기록에 이런 적극적인 통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왕이 직접 지방을 돌며 민정을 살피고 죄수를 너그러이 살펴 죽을 죄를 지은 자 외에는 모두 풀어주었다. 너무나 착한 왕이고 정치를 잘한 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의자왕은 정복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의자왕은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의자왕 재위기간 20년 동안 신라에 침입한 횟수가 10차례나 있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정말 요지였던 대야성을 공격했고 신라의 수많은 7개 이상의 성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만큼 영토 확장에도 열을 올리고 신라와 전쟁을 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술과 여자, 그런 향락에 빠져있는 군주라면 이렇게 2년에 한 번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왕이 직접 출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과연 삼천궁녀랑은 언제 만난 거지?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수많은 사료들이 의자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전성기일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절을 짓거나 거대한 탑을 짓거든요. 그런데 의자왕 때 지은 탑 중에 이제 백제의 정말 대표적인 탑이 있습니다.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바로 의자왕 때 정림사를 짓고 거기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정림사는 지금 불탔지만 석탑만 지금 남아있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좀 안타까운 게 그 석탑의 그 기단부에 1층 탑신부예요. 거기에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와가지고 그 정림사를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 우리가 지배했다 이러면서 그 탑신부에다가 소정방이 막 긁어서 새겨놨어요. 대당평 백제,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 국비명, 백제를 이렇게 뭐라고 갑자기 나는 생각이 안 나. 백제를 정복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비명이다. 비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새겨놨어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문화재.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정복을 했고 백제가 지금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백제의 강성함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백제 멸망 당시 인구가요 6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생산력에 비유하면 매우 많은 수고요. 신라보다도 많은 인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나라가 잘 살았느냐, 얼마나 국력이 강했느냐를 인구수로도 볼 수 있는데 꽤 620만 명이면은 많은 인구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자왕이 꽤 정치를 잘했다라는 걸 여러 가지 사료와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제는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렇다면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정말 실체는 무엇인가? 일단 삼천궁녀에서 제가 가장 의심이 많이 되었던 것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3,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3,000명이면 일단 남자 한 명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3,000명은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조례를 한다. 운동장에서 이제 조회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꽉 채운 인원이 600명 정도래요. 운동장 꽉 채운 인명이 600명. 600명도 많은 인원입니다. 그럼 3,000명은 그 5배라는 거죠. 과연 백제 인구가 삼천궁녀를 이렇게 징발할 수 있을 만큼의 여자가 많았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백제의 여자 수는요. 이제 그 전체 백제 인구에서 이제 연소자와 노약자를 뺀 성인 여성은 약 15,000명으로 추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5,000명 중에서 이제 궁녀가 될 수 있는 성인 여성 중에서 궁녀가 3,000명이면 약 15,000명에 3,000을 나누면 약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궁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15,000명 중에서 5명 중에 1명을 궁녀로 색출했을까? 그런 것도 조금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사비성 터입니다. 사비성은 지금 불타가지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진 않지만 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비성의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사비도성터를 봤을 때 이 사비도성터가 경복궁이나 한양의 도성, 조선시대의 도성보다도 훨씬 작다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세 개로 나눠 있는 나라예요. 고구려는 좀 스케일이 크긴 했지만 백제와 신라는 왕이 기거했던 그 왕성터가요, 조선시대보단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가 고려 때 조금 더 커지고 조선시대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백제는 조선시대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로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과연 3,000명의 궁녀가 기거할 곳이 과연 있을까? 궁녀라는 것은 항상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잠자리와 같이 하는, 언제든지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왕과 같이 왕성에서 거주해야 되는 게 궁녀입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부른다고 막 콜 부른다고 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왕성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3,000명이 기거할 만한 터가 안 된다라는 거. 점점점 3,000명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런 궁녀 수를 좀 알아보면요. 조선시대는 백제 때보다 훨씬 더 왕성의 그런 경복궁이라던가 뭐 창경궁, 창덕궁 그 궁의 규모가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궁녀 수가 약 500명에서 600명이에요. 그러면 궁녀를 엄청 좋아했던,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연산군 때 궁녀는 몇 명 정도였을까요? 그때 연산군 때도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무슨 수로 60세에 3,000명의 궁녀를 징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래서 점점점 도대체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3,000명은 말도 안 된다. 약간 오바일 것이다. 지증왕의 성기가 45cm라고 한 것처럼 오바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2,0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3,000일까? 3,000이란 기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봤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그때 당시에 구당서, 당나라의 이야기를 쓰인 것에 백제에는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없습니다. 중국의 구당서에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료였던 일본 서기에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3,000이란 숫자가 나왔길래 우리는 왜 3,000궁녀 하는 걸까요? 3,000이란 숫자는 조선시대에 나온 숫자입니다. 조선시대에 장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장판각은 조선 최대의 그런 시인이나 문인들이 여러 이런 문집을 기록하고 있었던 장판각인데, 약간 장경판전 같은,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장경판전하고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이러한 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백마강부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의자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구름 같은 삼천궁녀 바라보며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이 어두웠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시인이 3,000이란 숫자를 최초로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천이라는 숫자는 정말 집계된 3,000명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궁녀가 많았다. 죽은 궁녀들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이라는 거는 뭐 역사학자 모든 분들이 다 솔직히 믿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의자왕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교수님이 의자왕과 삼천궁녀 자꾸 얘기하는데 삼천궁녀 그때 당시 백제 인구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궁녀이름이 3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었거든요. 궁녀이름이 3천일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농담하셨었는데 이제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제 대표적인 이런 역사학자분들은 다 3천이라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문인들이 표현했던 감성적인 표현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비유적인 표현 많다라는 의미를 1000, 2000 그 좀 약간 의미가 아쉬운데 3000으로 표현하자. 되게 궁녀가 많았다고 표현하자 이래가지고 3천이 된 것이지 만국의 비애를 담은 시어이지 문학적인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3,000명의 집계인 그런 삼천궁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오바된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이제 시에 3천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고 우리 머릿속에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 의자왕은 삼천궁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뇌되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걸까요? 그거는 조선시대에 이렇게 삼천궁녀라는 그 시가 나오고 그 뒤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표현할 때 일본 사람 그런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식민사관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망국의 서러움 뭐 이런 식으로 백제가 멸망한 이유는 이런 방탕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멸망한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약간 낮추려는 그러한 식민사관의 일환으로 삼천궁녀를 부각시켰고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런 망국의 서러움, 나라 잃은 서러움을 백제에 투영해서 삼천궁녀의 안타까움에도 이렇게 투영해서 사람들의 그런 정서적으로는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삼천궁녀가 들어간 대중가요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대중가요가 남아있대요. 심지어는 멜론의 삼천궁녀를 검색하면 이미자 씨의 삼천궁녀가 나옵니다. 자, 살짝 틀어드릴게요. 뭔가 멜로디도 슬프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삼천궁녀 한 맺힌 사연을 굽이쳐 백마강을 의미하죠. 가는 저 강은 알겠네. 이런 식으로 낙하암의 꽃잎처럼 떨어진 삼천궁녀 그 사연을 아느냐. 백제 수많은 그 영화는 어디 가고 삼천궁녀 간 곳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삼천궁녀의 사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곡들이 진짜 많았고 의자왕은 삼천궁녀, 삼천궁녀는 낙하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머릿속에는 의자왕과 삼천궁녀가 이렇게 각인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한 도탄에 빠진 삼천궁녀를 거느린 그러니까 삼천궁녀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의자왕이 다소 나쁘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여자와 술에 빠져서 그래서 아마 삼국사기에 의자왕을 묘사했던 술을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도 백제가 이제 패망의 길을 가는 백제 말에 그런 힘들었을 때 왕으로서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술을 마신 게 이렇게 기록이 되진 않았을까 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궁금증, 여러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의자왕이 정말 방탕하고 술과 여자에 빠진 그러한 왕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 때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막판에 백제가 멸망의 징조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국사기의 기록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밤에 공부하다가 좀 살짝 무서운 부분도 있었어요.
여우떼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그중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자평의 책상에 우뚝 올라 앉았다.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로 모여들었다. 한 여인의 시신이 떠내려왔는데 그 길이가 18척이나 되었다. 여기서 살짝 무서워가지고 18척은 도대체 이 여인의 키가 몇이야? 한 척이 1척이 30cm 정도예요. 그럼 18척이면은 520m 정도? 500m가 500m를 5m가 넘었다는 거예요. 500m면 사람이 아니지. 5m가 넘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화일까? 무섭죠?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를 했다. 웬 야한 태자궁의 암탉이 참새랑 교미를. 참새 얘한테 작은 참새가 암탉과 교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건 멸망의 징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백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당나라가 워낙 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삼국은, 그러니까 당나라가 중국이 당나라로 통일을 했어요. 수당으로 통일을 했고 중국 땅덩어리도 넓고 당나라가 꽤 국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삼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또 통일을 하고 국력을 강하게 했으면 우리가 당나라랑 어떻게 해볼만 했을 텐데 삼국으로 조각조각 나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백제는 원래 당나라랑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자왕도 조공을 바치고 외교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제가 신라를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SOS를 청했어요. 근데 고구려의 이제 보장왕이 연개소문이 이제 보장왕은 사실 꼭두각이었고 연개소문이 응 싫어 이런 식으로 김춘추의 원병 요청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당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진짜 간이고 쓰리고 다 정말 내다 주는 식으로 우리 삼국 통일을 도와주면 고구려 땅을 주겠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진덕여왕이 당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심지어 신라는 제도와 연후 모든 걸 당나라 것으로 바꿉니다. 그 정도로 당의 눈에 들라고, 당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당나라가 신라랑 손을 잡아버리니까 백제한테, 야, 신라 사람 포로 잡은 거 빨리 풀어줘. 니네 자꾸 신라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당나라 신라를 이렇게 뒤를 봐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의자왕이 일본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의자왕과 일본과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은요, 바두갈로 남아있어요. 일본의 문화재가 남아있거든요. 일본에 그 왕실 유물창고가 있는데, 정창원이라는 유물창고에 9,000여 점의 진귀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자왕이 일본의 권력가에게 보냈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문양의 바두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의자왕이 일본과 이렇게 교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백제는 일본, 외와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여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는 그 위에 있는 이제 북방민족, 그런 말갈족과 또 손을 잡고, 이런 식의 약간 십자형 외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국제질서 속에서 당나라와 신라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심지어 백제보다 훨씬 더 그런 국방력이 강했다. 고구려도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던 오늘은 바로 삼천궁녀, 의자왕. 약간 좀 의자왕을 조금 실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자왕은 방탕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왕, 패망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삼천궁녀에게 빠져가지고 나라의 정세를 그런 돌보지 않았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수많은 사료와 기록 증거들을 봤을 때 의자왕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의자왕은 나름 끝까지 노력을 했고, 심지어 궁녀도 3,000명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삼천궁녀는 어느 정도 오바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왕은 결국 2000년도에 1300년 만에 중국 낙양 북망산에서 의자왕의 유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 묘역을 다시 짰어요. 그래서 의자왕의 그 유해가 지금은 우리나라 부여에 있는데, 의자왕 입장에서 우리가 막 의자왕과 삼천궁녀,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렇게 하고, 막 의자왕은 여자를 밝히고 술만 좋아했던 방탕한 왕으로만 기억한다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백제 멸망의 진실, 의자왕의 이런 억울함 다시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나의 역사 스캔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